안녕하세요. 모녀식당의 엄마, 오늘의 주인공역 미숙입니다. 재미있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모녀식당 지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혹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여기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온 엄마, 그런 엄마를 세상의 전부로 알았던 효녀딸. 그리고 이 두 여자에게 선물처럼 찾아왔던 한 남자. 그는 사기꾼도 제비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이 착한 남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의 연인이었던 남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봄 햇살이 비치는 모녀 식당. 뚝배기가 끓는 소리, 활기찬 주방. 주인공 미숙 씨는 20살의 남편 없이 딸 지은이를 낳고 평생을 여자이기보단 엄마로 살았습니다. 도시 주변의 아담한 식당이었지만 손맛 하나는 끝내줬기에 단골 손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간판 전등이 나가서 쩔쩔매던 미숙 씨 앞에 구세주처럼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동창이자 인테리어 업자인 명석 씨였습니다. 사다리를 잡고 끙끙대며 간판에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어디가 고장이 났지? 이걸 사람을 불러야 하나? 명석 지나가다 상황을 보고 차를 세우며 너 미숙이 아니냐? 거기서 뭐해 위험하게? 사람 부르지 그랬어? 명석은 가볍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등을 고쳐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지금까지 미숙 씨를 마음에 두고 연로한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작년 가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었죠. 그날 이후 명석은 틈만 나면 식당에 들러 고장난 문을 고쳐주고 무거운 쌀가마니를 날라주었습니다. 무엇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숙 씨를 본다는 기쁨 때문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식당 안에는 깔끔한 술상이 차려져 있고 백열등이 따스함을 채우며 미숙은 고단한 듯 어깨를 주무르며 앉아있고 명석은 주위를 정리하다가 미숙의 맞은편에 앉는다. 한 잔 마셔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오늘도 손님들이 끝없이 들어오시네. 소문이 어디까지 번졌나 봐. 고생은 무슨 매일 하는 일인데. 오빠야말로 늦게까지 문자 꽂히느라 고생했지? 미숙의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그 위에 겹치며 미숙아, 너 이 손 좀 봐라. 미숙 쑥스러운 듯 손을 빼려 하며 아이 왜 이래? 식당 하다 보니 고춧가루에 물들고 손은 까칠하지만 근데 갑자기 손을 잡고 그래. 창피하게. 명석 손을 놓지 않고 더 단단히 잡으며 창피하긴 뭐가. 내 기억 속에 너는 항상 하얀 도화지 같은 손을 가졌던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졌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억척같이 버틴 거야. 아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애 키우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나만 힘든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미숙아, 이제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문짝 고쳐주는 거 말고, 무거운 짐 날라주는 거 말고, 내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가 같이 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오빠, 참, 눈물 나오려 그러네. 오빠는 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나야 자식 키우느라 그랬다지만 사실 나 가끔 오빠 소식 들었어. 병든 부모님 수발드느라 밑으로 동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바쁘게 지낸다고. 명석 허공을 보며 씁쓸하게 웃으며 그래. 그렇게 세월이 훌쩍 가버리더라. 부모님 두 분 다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나니까 내 나이가 벌써 쉰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오빠도 참 고생 많았네. 하늘나라 계신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오빠 고생했다고 이제 좀 행복하라고. 명석 다시 미숙을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그런데 미숙아 신기하지? 그 모진 세월 다 지나고 도착한 곳이 너라는 게. 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내 평생의 고달픔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선물 같다. 미숙 눈물을 훔치며 선물은 무슨. 나는 오빠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 넌 모를 거다. 내가 식당 불 켜고 앞치마 두르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나한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이제 우리 둘 다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자. 늦게 찾아온 봄날이지만 그만큼 더 따뜻하게 지내보자고. 미숙 명석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오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잔이 가볍게 부딪힌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진다. 서로의 눈빛은 사랑이 흐르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딸 지은이도 명석을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죠. 명석은 지은이에게도 친아빠처럼 자상했습니다. 지은이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면 용돈을 쥐어주고 늦게 들어오는 날엔 마중을 나가는 등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재혼 가정이 만들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에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가 친정어머니의 병환으로 급하게 시골에 내려가 며칠 집을 비우게 된 날이었습니다. 식당엔 명석과 딸 지은이 단둘이 남게 되었죠. 하필 그날 지은이는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당 홀, 술에 취해 우는 지은 슬퍼하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걔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야? 명석 안절부절 못하며 지은아, 그만 마셔라. 네 엄마 알면 속상해한다. 그 녀석이 나쁜 놈이야. 잊어버려. 지은 식탁을 쾅쾅 치며 아저씨, 정말 화가 나요. 명석 안절부절 못하며 손수건을 찾아 급하게 건넨다. 지은아, 일단 이거라도. 아니, 그만 울고. 왜 그래? 응? 지은 고개를 번쩍 들며 마스카라가 번져 팬더가 된 얼굴로 아저씨, 걔가 대기업 취업에 합격하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은아, 미안한데 나 너랑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 수준이 어때서 내가 걔 책 사주고 밥 사주고 심지어 속옷까지 사다 나른 게 누군데. 명석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쥔다. 뭐야? 그 녀석이 수준을 따져? 야, 그 녀석 어디 사냐? 내가 당장 가서 수준을 아스팔트 바닥으로 눌러줄게. 지은 딸깍 소리를 내며 소주병을 딴다. 아저씨, 한 잔만 줘요. 나 오늘 안 마시면 식당 천장에 매달려서 잘 거야. 명석 황급히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건네며 안 돼, 안 돼. 너 여기서 더 마시면 내일 아침에 코브라 트위스트 걸릴지도 몰라. 그 녀석이 나쁜 놈이야.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게 복수야. 지은 흐느끼며 내가 어떻게 잊어요. 내 청춘, 내 정성, 내 마음. 걔가 먹은 내 밥값만 합쳐도 중고차 한 대 살 수 있어요. 명석은 분위기를 바꾸려 한다. 지은아, 잘 봐라. 이 아저씨가 너 웃기려고 고무장갑 마술 보여줄게. 고무장갑에 바람을 불어넣어 닭뼈처럼 머리에 쓴다자. 어때? 이 아저씨 닭 같지? 꼬꼬댁. 그 나쁜 놈은 이 닭발로 확. 지은 어이없어서 피식 웃음이 터진다. 아저씨, 그게 뭐예요? 진짜 못생겼어. 명석 신나서 닭 흉내를 내며 못생긴 게 아니라 예술적인 거야. 지은아, 너는 이 아저씨한테 딸이나 다름없어. 그딴 녀석 때문에 내 예쁜 얼굴 망치지 마. 그 녀석은 그냥 상한 된장찌개라고 생각해. 아까워하지 말고 확 버려야 배탈 안 나는 거야. 지은 코를 훌쩍이며 아저씨는 왜 이렇게 착해요? 우리 엄마 옆에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아저씨. 명석 지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고맙긴. 아빠가 없어서 서러웠지? 내가 다 채워줄게. 명석은 딸 같은 지은이가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위로하려 맞은편에 앉아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빗소리에 이성이 마비된 걸까요? 지은이는 아빠의 부재와 시련의 상처를 명석의 다정함에 기대어 풀려 했고, 명석은 지은이의 흐느낌을 멈추게 하려다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엉망이 된 방안.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명석. 내가 무슨 짓을?
미숙이 딸한테 내가 죽일 놈이다. 혀 깨물고 죽어야 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명석은 당장 짐을 싸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엄마 오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돼요. 제발요. 엄마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봤단 말이에요. 지은이는 엄마의 행복을 깰 수 없어 비밀로 하자고 애원했고, 명석은 죄책감에 죽고 싶었지만 미숙을 생각하며 하룻밤의 비밀을 가슴에 묻기로 합니다. 그게 사건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미숙 씨가 돌아오고 일상은 다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석은 예전처럼 미숙 씨를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미숙 씨는 명석이 변했다고 생각하며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속이 안 좋아?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랗게 떴어?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임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덜컥 겁이 났지만 아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려 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고, 무엇보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게 느껴지자 모성애가 생긴 겁니다. 명석은 이 사실을 알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명석 지은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지은아, 내가 죽일 놈이다. 병원 가자. 이대로는 안 돼. 내 인생 망쳐. 아니요, 저 그럴 순 없어요. 힘들어도 나을 거예요. 엄마한텐 헤어진 남자친구애라고 할 거예요. 아저씨는 모른 척 하세요. 끝까지 모른 척 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딸은 엄마를 위해 남자를 지키려 하고 남자는 죄책감에 시들어갑니다. 결국 지은이는 미숙 씨에게 헤어진 남자친구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출산을 고집합니다. 미숙 씨는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가슴을 치고 울었지만 결국 딸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묘하게 명석을 닮아갑니다. 쌍꺼풀 없는 눈,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모녀 식당 있지. 그 집 손주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 집 사장님이랑 판박이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진짜 좀 닮긴 했더라. 핏줄이 무서운 건가? 미숙 씨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명석이 아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손주를 예뻐하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핏줄을 바라보는 애틋함과 죄스러움이 섞인 눈빛.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숙 씨는 방 정리를 하다 우연히 명석의 지갑 속에서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닐 거야. 내가 미친 거지. 어떻게 오빠랑 지은이가? 미숙 씨는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과학보다 정확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미숙 씨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미숙은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이, 너 그 아이. 아빠가 누구니?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누구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명석 오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오빠가 말해. 나는 듣고 싶어. 이 아이, 오빠 아이 맞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으로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수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죽여줘. 내가 짐승이다. 내가 술김에 미쳐서. 지은이를 내가 죽일 놈이야. 지은이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탓이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미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명석을 흔들고 식당 집기를 집어던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 지은이는 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고 명석은 죄인처럼 고개만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막장 드라마라면 여기서 남자가 도망치거나 뻔뻔하게 나왔겠죠. 하지만 명석은 달랐습니다. 명석 미수가 나 경찰서 갈게. 죗값 다 받을게. 근데 아이랑 지은이는 제발 부탁한다 걷어줘. 내가 평생 밖에서 돈 벌어서 속죄하며 살게. 명석은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에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세 사람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모녀는 원수가 되었을까요? 미숙 씨는 그날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밤낮을 앓고 난 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현관에 서 있는 명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짐 풀어 어디를 가려고. 내 손주 아빠가 어딜 도망가. 당신, 내 남자로서는 오늘부로 죽었어. 이제부터 당신은 그냥 지은이 아이 아빠야. 그리고 이 식당 일꾼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숙 씨는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딸이 아이 아빠 없는 미혼모로 사는 것도 싫었고 핏줄인 손주에게서 아빠를 뺏는 것도 못할 짓이라 생각했던 거죠. 무엇보다 밉지만 낭떠러지로 떠밀고 싶지만 명석이 근본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그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솔직히요. 그날 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늘도 원망했지만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니 아기가 날 보고 방긋 웃더라고요. 또 제 아빠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데 어젠 내 딸 지은이가 아이 아빠 밥숟가락에 반찬 올려주는 걸 봤는데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내가 빠지면 저 셋은 완벽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졌어요. 사랑해서 졌습니다. 현재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명석 씨는 식당의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삽니다. 미숙 씨와는 각방을 쓴 지 오래고 남녀 사이가 아닌 동업자이자 가족으로 남았죠. 그러다 축복이 아닌 축복 소식이 들렸어요. 둘째 소식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보죠. 간호사분만실에서 나오며 산모님 출혈이 심해요. 보호자분 중에 헌혈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명석 팔을 걷어붙이며 저요. 저랑 혈액형 같습니다. 빨리요 빨리. 조급한 명석을 향해 미숙은 말한다. 진정해요. 지은이 강한 애니까. 그렇게 명석은 헌혈을 마친 후 초조해하며 분만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무사히 출산을 마친 지은. 의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정말 기적 같네요. 산모님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엄마 생각해서라도 힘내야 한다고 계속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명석은 눈물을 훔치며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 아기를 안고 나오며 자, 아기 보실래요? 아빠랑. 코가 똑 닮았네요. 너무 예뻐요. 지은이 깨어나고 미숙이 아기를 지은의 품에 안겨준다. 명석은 문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지은 작은 목소리로 아빠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애기 좀 보세요. 명석 천천히 다가가며 수고했다 지은아 수고했어. 미숙 지은의 손과 명석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이제 우리 남들 시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자. 콩가루라고 욕하면 어째.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명석 오빠, 이제 당신은 이 집의 기둥이야. 도망갈 생각 말고 우리 끝까지 같이 가는 거다 끝까지. 명석 미숙과 지은의 손을 꼭 쥐며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남은 목숨 다 바쳐서 당신들 지킬게. 다시는 울리지 않을게. 이후 식당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유모차 2대가 식당에 자리 잡고 난 후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이전보다 훨씬 불어났습니다. 명석 씨는 여전히 꾸준히 일을 도맡지만 입가엔 미소 가득하고 이제는 일이 끝난 후에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아이의 옹알이를 듣습니다. 명석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지은아, 우리 막내 옹알이 좀 봐. 나중에 아빠라고 부르면
나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지은 미소 지으며 엄마가 질투하겠네. 아빠가 하루 종일 굳은 일 다 하고도 애기 봐주니까 애기도 다 아는 거야. 질투는 무슨.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우리 다신 아프지 말고 평생 이렇게만 살자. 완전한 남녀로 돌아가기엔 서로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신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압니다. 설령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거친 파도를 함께 넘으며 다져진 이 동지에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명석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불을 켜며 다짐합니다. 새로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힘껏 노를 저어보겠노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겠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사위로, 딸이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여자의 마음, 그 말하지 못할 고통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가끔은 이렇게 도덕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가 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허리가 쑤신다는 아름다우신 미숙 씨, 부디 남은 생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씨의 선택, 과연 옳았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토리민강이었습니다.